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이 CNN에 출연해 중공이 침략할 경우 미국은 군대를 출병해 타이완을 지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바이든이 전략적 모호라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것 아니냐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슬립 오브 탕, 단순 말실수일 가능성이 높고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도 타이완 관계법의 프레임은 변함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중공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타이완을 무력 병탄하겠다고 전랑들을 내세워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환구 15의 후시진은 10월 15일 웨이보 계정을 통해 양안 간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타이완을 포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설사 미국이 해군과 공군을 타이완에 파견하더라도 중공군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헛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륙이 일단 무력으로 타이완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치적 결정을 하면 100만 대군이 강을 건너는 전쟁의 현대판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그때가 되면 타이완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명령을 내리는 즉시 신속하게 타이완을 점령해 국제사회가 손을 쓸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은 타이완 해협 주변에서 미군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속하게 섬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시진의 이 같은 발언은 모두 시진핑의 인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인민대학의 전당 교수 진찬롱도 타이완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호시진이 우마오를 선동하기 위해 고호 같은 말들을 내뱉은 데 반해 진찬롱은 학자답게 타이완을 취해서 얻는 10가지 이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위치가 변동된다는 겁니다. 중공은 대륙과 해양이 혼재된 나라로 랴오닝 단동에서 광시까지 18,000km 해안선과 11,000개 연안도서를 가지고 있지만 제일 도련에 맡겨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을 점령하기만 하면 태평양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완을 취함으로써 중공의 100년 국치를 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긴다면서 민족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이는 새로운 창의 발전을 낳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타이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진핑 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함의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점령은 시진핑의 문치 무공을 확립하는 방법이란 겁니다. 문치는 타이완 점령이 주는 대내적 선전 효과고 무공은 말 그대로 타이완 무력 점령입니다. 다시 말해 타이완 무력 통일만큼 황제 시진핑의 위협을 자랑할 만한 이슈는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타이완 점령을 통해 중공군의 위치를 높인다는 겁니다. 건국 이래 여러 차례 반격 차원의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주동적인 경우는 없었다면서 타이완 점령은 통일전쟁, 부흥의 전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이완 점령의 최대 실익입니다. 그토록 탐냈던 TSMC를 국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SMC를 차지하면 마이크론과 SMIC에 더해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하이테크 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이테크 칩의 지위는 과거 석유 자원의 중요성 못지않습니다. 여섯 번째, 타이완 점령은 중공의 정치 안정에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공의 입장에서 타이완은 서방세계, 특히 미국이 중공을 겨냥해버리는 색깔 혁명의 기지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좀 황당한 주장입니다. 진찬롱은 중공 내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의 90%는 타이완인들이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짓 주장입니다. 여덟 번째,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면 연안 경제가 발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문제가 해결되면 동남 연안에 배치한 군사시설을 타이완으로 이전할 수 있어 연안 지역의 경제 발전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홉 번째, 타이완을 점령하면 외교적 약점이 사라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앞세워 압박하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 저개발 국가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중공이 매해 300억 달러 이상을 뿌리는데 이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10번째로는 타이완 복속으로 세계 정세를 바꿀 수 있어 국제적으로 중공의 높은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번에 미국을 누를 수 있어 그동안 미국 편에 붙었던 국가들이 중공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이 상당히 위태로운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무기 장비의 질도 지금 당장은 열세인데다 상비군의 규모가 너무 떨어집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26일 타이완이 중공에 맞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는 적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전비 태세가 덜 돼 있고 사기도 저하돼 우려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공의 타이완 점령 시도 우려가 미군과 미 정부 관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타이완군이 진지를 사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군은 내부 문제로 4분 오열 상태라면서 오랫동안의 평화와 경제 번영 속에서 문제가 누적돼 중공을 저지할 능력을 갉아먹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실시된 모병제로 인해 병역 자원이 태부족인 게 문제입니다. 모병제지만 아예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 복무 기간이 내달이고 이를 마치면 예비역이 됩니다. 모병제는 2008년에 집권한 국민당의 친중파 총통 마잉주가 추진하는 바람에 도입된 겁니다. 당시 중공과 관계가 개선된 데다 저출산 추세에 맞춘다고 모병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모병제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타이완군은 장부상 18만이지만 사실은 이 편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 복무 기간이 넉 달이라 낙엽을 쓸거나 풀을 뽑거나 군용차 타이어를 운반하는 등 허드렛 일을 하다 보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되는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월스트리트는 전했습니다. 차잉원 총통 집권 이후 중공의 위협이 증대되면서 타이완 사회에서는 모병제가 너무 성급했다면서 징병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중공에 맞설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월스트리트 기사가 나온 바로 다음날 환구시보의 후시진은 타이완을 한껏 조롱했습니다. 차잉원 당국이 끝까지 싸울 결심이 섰다면 타이완의 병역제도부터 개선하라고 비웃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중공과의 통일을 부르짖는 이들이 오성홍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10월 10일 타이완 민중이 대륙과 통일에 조국에 회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 매체, 즉 친민진당 계열의 매체들이 이런 뉴스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 이 소식을 빨리 퍼뜨려 민진당과 차잉원 정부의 뉴스 통제를 타도하자. 2,300만 타이완 동포들이 녹색 공포에 떨고 있다는 포스팅이 나돌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뉴스를 BBC, CNN조차도 맡고 있다. 이건 긴급 속보라는 문구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타이완 서해를 흔들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타이완 내 반정부 세력이 짜고 유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이완 내 친중 세력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현수막도 내걸고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친국민당을 나타내는 파란색 옷에 오성홍기를 가슴에 달고서 공산당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야당인 통일촉진당입니다. 이들이 최근 중국과의 통일을 주장했다는 가짜뉴스는 2017년 실제로 있었던 시위 장면을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년 전에 촬영된 화면으로 마치 최근에 이런 여론이 일어난 것처럼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제작한 겁니다. 타이완 방첩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중공의 통일 전선 전술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